오늘 수업은 조동사를 들으면 will, may, can 같은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꼭 봐야 할 수업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조동사의 바른 개념부터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동사를 제대로 알려면 동사의 종류부터 확실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동사는 크게 일반 동사와 조동사로 나뉩니다. 이 구분이 조동사의 개념을 분명히 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 동사는 우리가 보통 아는 그냥 동사들이고 모두 뜻이 있고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여기 be, have, do를 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들은 조동사로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 뜻은 있다, 이다입니다. have는 보통 가지다, 먹다, 시키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do는 보통 하다입니다. 이렇게 이 동사들은 분명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일반 동사와 비동사를 따로 구분해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구분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비동사가 다른 동사와 달리 인칭에 따라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눈 것뿐입니다. 원래 라틴어, 독일어, 프랑스어 같은 언어들은 동사가 모두 인칭에 따라 형태가 변합니다. 영어는 사용되는 과정에서 이런 변화가 거의 사라지고 비동사만 남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아니라 이 동사가 혼자 쓸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다음은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는 혼자 쓸 수 없고 뒤에 일반 동사인 본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조동사와 일반 동사의 개념이 훨씬 단순하고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동사는 쓰임에 따라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도 여태까지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고 배워왔습니다. 먼저 주요 조동사입니다. 여기에는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 동사는 보통 조동사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조동사로 분명히 기억하세요. 주요 조동사의 특징은 혼자 쓸 수도 없고 뜻도 없습니다. 오직 역할만 있습니다. 먼저 비동사는 진행형인 be 플러스 VING의 형태로 쓰고 수동태인 be 플러스 PP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비동사는 기능만 있고 뜻은 없습니다. 여기서 또 실전 사용에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진행형의 동사 원형은 be 플러스 ing이고 수동태의 동사 원형은 be 플러스 pp입니다. 그래서 시제가 바뀔 때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완료 진행형은 have 플러스 been 플러스 VING로 씁니다. 완료가 have 플러스 동사의 pp이고 진행의 동사 원형이 be 플러스 VING이니까 이 동사 원형의 pp인 been 플러스 VING가 결합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 진행은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플러스 ing니까 will 플러스 진행의 동사 원형인 be 플러스 VING가 되어서 will be VING가 됩니다. 또한 수동태가 완료로 되면 have 플러스 수동태의 원형인 be 플러스 pp의 pp인 been pp가 되어 have been pp가 됩니다. 그리고 수동태의 미래는 will 플러스 수동태의 동사 원형인 be pp가 되니까 will be pp로 됩니다. 이렇게 보면 be가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형태를 만들어주는 기능만 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 원형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처구니 없는 헷갈림이 생깁니다. 다음 have는 완료형에 쓰이고 have 플러스 pp입니다. 그 다음 do는 일반 동사의 강조
의문문, 부정문에서 쓰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개의 주요 조동사는 문장에서 뜻이 없이 역할만 하는 조동사들입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보통 조동사로 알고 있는 그 조동사인데 이 동사의 원래 이름은 법조동사입니다. 이 조동사들은 혼자 쓸 수는 없고 본동사가 있어야 되지만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잘 알아야 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 법조동사를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1번 will, shall입니다. 이 단어들의 첫 번째 뜻은 단순한 미래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미래를 표현할 때 will은 모든 인칭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shall은 1인칭에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I shall은 되지만 다른 인칭에 shall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조동사는 그냥 will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보면 1번 shall I 또는 shall we로 쓰면 뭐뭐 할까요? 라는 뜻으로 1인칭에서 상대방의 의지나 의향을 물어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문은 몇 시에 만날까요? 가 되고 여기서 make it은 만나다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2번에서 shall이 2인칭, 3인칭에 쓰이면 말하는 사람의 강한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he shall die 이렇게 쓰면 내가 그를 죽이겠다는 무서운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은 법률 문서 등에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shall의 인칭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will이 미래 이외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1번은 현재의 추측입니다. 우리말에도 뭐뭐 할 걸, 뭐뭐일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이건 미래가 아니고 추측을 말하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은 그는 분명히 친절할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측을 나타내는 많은 조동사가 있습니다. will은 must보다 추측의 정도가 조금 약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추측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조동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순서대로 모두 열거해 보면 might, may, could, can, should, ought, would, will, must의 순으로 배열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문에서 그가 친절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will은 우리말에 분명히 뭐뭐일 거야 라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2번은 현재의 습관입니다. 문장 안이나 문맥에서 현재를 나타내는 말이 있을 때 사용되는 will은 미래가 아니고 현재의 반복적인 일을 나타내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예문은 그녀는 종종 수영하러 간다. 일요일마다. 이렇게 되고 will을 뭐뭐 할 것이다 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은 현재의 의지입니다. 이것도 우리말에 있습니다. 뭐뭐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미래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문장이나 문맥에서 현재의 내용일 때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은 나는 안 나갈 것이다 로 해석을 하면 단순 미래일 수도 있지만 나는 나가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정형에서는 의지의 의미가 더 뚜렷합니다. 4번은 경향, 성질입니다. 이건 일반적 사실을 말할 때 씁니다. 예문은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인데 이걸 물이 100도에서 끓을 것이다 로 하면 안 되겠죠. 이 예문에서처럼 겨울은 추워, 여름은 원래 더워 이런 말에 위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게 경향, 성질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위의 습관과 비교해보면 특정한 주체의 반복적 행동은 습관의 의미이고 사물이나 계절 등의 본래 특성과 일반적 사실은 성질,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5번은 제안이나 권유에 쓰이는 will입니다. 이건 영어 시작하면 맨 처음에 배우는 거죠. will you, 삐리리 이렇게 말하는 건 누구나 알죠. 그래서 예문은 같이 갈래? 입니다. 이렇게 will을 미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말에도 뭐뭐 할 것이다 가 꼭 미래를 나타내는 건 아니니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우리말과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해석에서도 대화에서도 적용이 쉽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짜 조동사가 뭔지를 배우고 많은 조동사들 중에서 will까지 공부했는데 조동사라는 개념을 문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처음에 분류해드린 대로 문장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기억하면 실전 적용이 쉽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조동사의 사용을 실전 적용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